자, 일단 뭐 이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이 연산 기호가 H합이 합 B차 A네. H합이 합 이런 거 보면서 만약에 약속이 돼 있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림이 상상이 되면 생각하면서 푸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야. H합이 합 B차 A라는 건 H합이 요쪽이랑 B차 A 요쪽을 합친 요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A합 B에서 A급이 뺀 그림이겠지. 그러한데 지금 AK를 K의 양의 약수집합으로 정의를 했네. 그럼 A9는 9의 약수집합이니까 일단 139가 되겠죠. 그 다음 A12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해보는 거야. 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될 거고. 요거 먼저 계산해보자. 요거 세모 A9 빼기 A12를 해볼게. 그러면 12에 10이랑 겹치는 것만 싹 도려내는 거야. 얘는 1, 3, 1, 3 겹치네. 1, 3. 요거 9 하나 남겠네. 이렇게. 요거까지 이해되니? 그지? 그 다음에 A12 빼기 A9를 해봐. 얘는 12에서 겹치는 거 9, 1, 3 빼고 남은 거죠. 그럼 2, 4, 6, 10이 남겠네요. 그거 두 개를 뭐 하라는 거야? 합치래. 자, 요거 합치면 2, 4, 6, 9, 12 이렇게 되겠네. 2, 4, 6, 9, 12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요거랑 또 A8을 하래요. A8은 1, 2, 4, 8이잖아. 그럼 먼저 여기서 이걸 빼볼게. A8을. 그럼 2, 4 빠지네. 6, 9, 10이 남을 거고 그거랑 합집합. 그 다음에 1, 2, 4, 8에서 얘를 빼면 2, 4 빠지니까 1, 8 남게요. 이거 합집합하면 답이겠지. 예? 그래서 뭐 1, 8, 6, 9, 12? 1, 6, 8, 9, 12? 이렇게 되겠네. 그거 다 더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73쪽 질문. 여기 괜찮아? 질문 없어? 음. 다음 75쪽. 없으면 76, 77 여기 질문해볼게. 76, 77 질문 있니? 5번. B 차이가 B래. B 차이가 B. 그럼 일단 그림으로 상상이 되니? B에서 A를 도려내도 자기 자신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이렇게 갉아먹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치? B 차집합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원래 있는 대상에서 B차 A라는 거는 B가 이렇게 온전히 있는데 A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싹 도려내고 남은 걸 B차 A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뺀 게 없다는 얘기잖아. B만 남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B랑 A랑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말이랑 같은 말은 이제 뭐야? A와 B가 서로서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은 기억봐. A 여집합이 B에 들어가네. 거꾸로지, 거꾸로. B가 A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죠. 기억관 틀렸지. 그 다음에 A랑 B 여집합이랑 합하면 B 여집합 맞니? 맞죠? B 여집합이 A를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 합하면 그냥 B 여집합 맞지. 그다음에 디귿번.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뺀 게 A냐. 이거를 이제 뭐 푸는 방법은 다양하겠지. 그림으로 보면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빼. 조금 상상이 좀 살짝 어려울 수 있죠. 그치?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연산을 해도 되겠죠. 연산. 차 A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이해돼? 그지? 네? B차 A가 비교 A 여집합이니까 그 공식을 쓴 거야. 그럼 요거 해보면 B 여집합 교 A가 되겠네. 얘는 결국엔 뭐니? A 차비죠. A 차비. A교 B 여집합이니까. 그지? A 차비가 A냐는 거야. A 차비 A 맞죠? 괜찮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도 B 여집합 차 A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네.
리을번은 딱 봐도 저기잖아. 첫 번째 건 A차 B고, 두 번째 거는 B차 A고.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편이에요. 두 개 합하래. A차 B는 A고, B차 A는 B가 되겠지. 두 개 합치래. 두 개 합친 게 U냐. 이건 어때요? 이거 이렇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죠. 그지? A, B 말고도 이렇게 U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와 B가 U라는 보장을 받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6, 7, 8번 질문 있어요? 질문들이 잘 없네. 아, 자, 78쪽 질문. 자신 있게 질문. 응? 너 왜 지금 부끄러워서 질문 안 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 질문 없어? 괜찮아. 스텝 2. 여기 79쪽 질문해 보세요. 여기. 여기는 있을 만한데 13번. 음. 자, 요거 아까 우리가 A차 B 합 B차 A라는 집합을 한번 봤죠. 요거는 근데 이제 관찰을 잘해야 되는 문제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요 두 부분에 있는 게 지금 1하고 3이란 얘긴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얘긴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좀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2가 겹친다는 거죠. 2가. 그지? 2가 겹쳐.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A차 B랑 B차 A랑 합쳐서 마이너스 1하고 3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지금 2하고 5네. 2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마이너스 1 B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어쨌든 우리 이런 거잖아. 열이 이렇게 있든, 응? 이렇게 있든, 마일 3 있든, 마일 3 있든, 마일 3 있든, 크게 보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A 빼기 5가. 여기 지금 5가 있고, 그죠? 5가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5는 여기 있어야 되네. 두 개 합친 게 마이너스 1과 3만 있어야 되니까 5는 확실히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A 빼기 5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A가 얼마니? A가 4죠, 4. 그럼 A4를 집어넣어봐. 그럼 2, 3, 5가 되겠네. A 집합이. 그치? 그러면 2, 5 하고 3 이렇게 돼. 그게 얼마야? 이게 지금 A가 4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요. 그러면 2, 3, 5 딱 맞고, 마일 2, 5 맞고, A차 B, B차 A가 마일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다른 케이스도 해볼게. 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러면 그때는 A 값이 0이니까 이게 2,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A 값이 0이니까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경우에 이거 한번 봐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이렇게? 그쵸? 이럴 수는 없겠지? 이렇게 하나씩 따져본다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A 플러스 1이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니? A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2면 이렇게 될 거. 얘도 안 되겠죠?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문제 내신에 잘 나와요, 이런 게. 어쨌든 포인트는 2를 살펴보고선 어, 각 케이스 분류를 해서 잘 따져주는 거다. 자, 14번, 15번. 기억나니? 14, 15? 없어? 16번은? 응? 응. 자, 요거 정리 좀 먼저 해볼게. 연산. 앞에부터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연산을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 뭘 할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저는 비교 A 여집합이 보여서 B 차이로 바꿀 거예요. 이거 잘하는 학생이니 못하는 학생이니? 어떨 것 같아?
그치? 그거 조금 잘못된 방향이야. 왜 그러냐면 웬만하면 우리는 합교로만 이루어진 걸 만들어내는 게 좋아. 근데 굳이 거기서 B차 A를 쓰면 오히려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순수 분배죠. 분배. 묶여 있으니까. 자, 이렇게 분배했고 두 번째 분배할 수 있지. 안에 있는 교집합 튀어나올 거고 A 합 B 이렇게 되겠네. 요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얘는 U고요. 교 A 합 B니까 요거는 일단 A 합 B가 나오겠네. 그쵸? 앞에 거 처리했고. 자, 뒤에 거도 꺼내보자. 뒤에는 드모르간을 먼저 하는 게 좋겠지? 드모르간. 요 드모르간 해보면 A 교 B가 될 거.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이거 분배해야겠지. 이것도 분배를 해보자. B 여집합 합 A의 교에다가 B 여집합 합 B 이렇게 튀어나왔대. 그럼 뒤에 게 역시 U니까 그 교집합하면 그냥 B 여집합 UA가 나오겠네. 이게 지금 U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거 두 개를 요거랑 이거를 교집합하래. 교집합. 요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써볼게. A 합 B랑 교 순서를 좀 바꿔서 A 합 B 여집합. 요거 어떻게 처리해요? 요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분배를 뿌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뿌려져 있는 건 묶을 줄도 알아야 된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 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지 A 합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묶을 수 있겠지. 묶어보면 A 합으로 묶으면 요 놈은 B 묶이고 밖에 있는 교 들어가고 B 여집합 묶이고 이렇게 되겠네. 요 놈이 지금 빵이죠, 빵. 공집합. 그래서 A랑 공집합 합치면 A집합이 되겠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맛이. 이 되게 뭔가 이상하다는데? 아니, 자기 자신인데? 음. 자, 확인 좀 해볼게. 교, A 합 B. 요거. A 합 B 맞고. A, 여기 잘못했네. 쏘리. 여기가 드모르가랑 뒤집혀야죠? 미안. 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냥 결합법칙을 쓰면 되지, 이렇게. 야, 어차피 연산기호가 똑같으니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써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비합 비여집합은 U가 될 거니까 요거 합집합하면 U겠네.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구하는 거는 A 합 B랑 U와의 교집합인 거죠. U와의 교집합. 그게 일단은 A 합 B인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문제에서 뭐래? A랑 같대.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론 B가 안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상황이겠지. 그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B에게 수 구하라. 그러니까 뭐야? A의 부분 집합 개수네. 소수가 지금 2, 3, 5, 7, 4개죠. 그러니까 2의 4제곱 16개가 되네. 16개.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는 항상 이런 건 멘트 잘 봐야 돼. 뭐 B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멘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공집합이 아니라고 돼 있으면 16개에서 하나를 빼줘야 되고 그러니까 15개로 대접을 해야겠죠.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평소 풀 때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때 안 틀리려면 일단 17, 18 질문이 17, 18, 19 있으면 내가 풀 거고 17, 18 괜찮아? 19, 20번 풀어볼게요. 자, 19번 먼저 해볼게. 이제 최대 최소 문제인데 3개짜리에서 내는 거지. 자, 이렇게 3개짜리에서 뭔가 구해져 있지 않은 거를 내가 추론해서 맞추는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에 가끔씩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봐볼게. 그러면 일단 전체는 100명이래. 풀게 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호로 먼저 쓰는 게 첫 번째야. 그 A를 맞힌 학생은 집합 A래. NA가 지금 몇 개야? 이미 써있네? 안 써도 되겠지.
NA 40이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 자,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야. 그럼 내가 얘를 일단 어딘지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 맞힌 애들. 걔네 어디니? 여기 일단 되죠? 여기 되지? 여기 되지? 요 영역이 지금 구하는 답이겠지? 괜찮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일단 40개, 뭐 35개, 52개고 A 교비가 15개야. A 교시 10개. 여기는 지금 모르죠, 여기. 이게 포인트야, 이게. 여기를 모른다는 게 포인트야.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기호는 뭐니, 요거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요거로 표현할 수 있죠, 요거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항상 전체에서 원래 집합을 뺀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근데 전체가 지금 100개잖아요. 100개에서 얘를 뺐을 때 7개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93개겠지. 일단. 그죠? 아, A합 B합 C가 일단 93개구나를 얻어놨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을 해보다 보면 3개짜리 문제에서 뭔가 미지수를 내가 놔야 된다 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여기를 놓는 게 좋아. 알겠니? A교, B교, C 부분을 놓는 게 좋다는 거야. 웬만하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좀 표현이 돼.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얼마니, 여기? 15 빼기 X죠. 여기 X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10 빼기 X지, 10 빼기 X. 야, 근데 여기도 모르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Y라고 놓는 용기가 있어야 돼. 앞으로. 알겠니? 설마 그럴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Y까지는 놓을 수 있습니다. 맥시멈 3개까지야. X, Y, Z. 그러고서 이제 가볼게요. 그러고서. 자,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뭐니?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 맞힌 애 여기 색칠한 거죠? 이걸 다 더해볼게. 그럼 X 일단 하나 사라지죠? 25. 그 다음에 빼기 X 더하기 YZ. 이렇게. 괜찮지? 근데 어쨌든 Y든 X든 뭔가 하나를 좀 알아내면 좋잖아.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 93개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을 쓰는 거죠. 93개, 전체 93개는 NA 40개, 딱 NB 35개 맞니? 35개, 다음 52개에서 A교비 빼 15개, B교시 빼. B교시 어딨니? B교시는 X랑 Y죠, X랑 Y. 그 다음에 C교 A 빼요. 10개죠. 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A교 B교 C 한 번 더 하는 거지. X 한 번 더 해. 그럼 이 식을 딱 보면 이게 X 지워지면서 Y 값이 구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한번 구해볼게. 75, 그 다음에 60, 112, 102, 102 남네, 102. 102 남고 X 사라져서 빼기 Y 이렇게 남네. 따라서 Y 값이 9죠. Y 값이.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답, 이게 지금 답인데 9를 대입하면 34-X가 정답이라는 거야. 일단 여기 내가 구하는 거다. 괜찮죠? 변수가 하나로 줄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요거의 최소값은 X가 가장 클 때 생기겠네. 가장 클 때.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와. 세집합자리 추론 문제 어떻게 본다고? 일단 미지수 놓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여기 놓는 게 좋다. 이런데 겹친데. 그리고 맥시멈 3개까지는 놓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포인트는 이제 이 3개짜리에서 얘 결국엔 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놈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범위? X라는 애가 누구냐면 X가 명수지, 명수. 그죠? 명수예요, 명수. 명수가 아니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이 영역에 있는 원소 개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얘를 개수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좀 있어야 돼. 개수는 기본적으로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니?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x는 0 이상이고 이 10-x라는 것도 0 이상이 되어야겠죠. 그치? 그래서 x가 10 이하로 바운더리가 제한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일단 답을 내보고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볼게.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x가 10 이하인 거니까 내가 최대값 x가 10일 때 최소값 24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풀이의 끝이고. 됐죠? 이해 안 돼 보이니? 여기까지 일단. 자, 여기까지 괜찮은 거지? 반응들이 왜 그래? 이해가 된 거지? 안 되면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선생님, 왜 얘만 따져요? 얘는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치? 그게 이제 사실 경험에 의해서 얘만 따지는 건데, 얘 따져보면, 얘가 0 이상이다 따지면, x가 15 이하다가 나와, 15 이하. 우리가 지금 이 기본 조건이라는 거는 15-x도 0 이상이어야 되고, 엔드지, 엔드. x도 0 이상이어야 되고, 엔드. 10-x도 0 이상이어야 되고, 다 엔드지, 엔드. 그 이걸 교집합을 해보면 x가 15 이하, 그다음에 x가 0 이하, 0 이상, x가 10 이하 되니까 결국엔 작은 거에 맞춰진다는 거지. 0 이상, 10 이하, 15 이하 되니까 어쨌든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15 이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얘를 커버해 줄 거니까. 그런 건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지. 뭐만 따지면 되겠다라는 거. 어쨌든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20번 풀어본 사람. 풀어본 사람 있니? 챌린지잖아, 얘들아. 도전해봐야지. 그지? 물론 내가 어려운 분은 풀지 말라고 했지만. 자, 그러면 나랑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A도 B도 3개짜리 집합이래. 그리고 이제 나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문제에서 좀 봤죠. A에 포함되면 거기다 K 더한 것도 B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뭔 말이야? A에 들어가는 원소가 있어. 그럼 거기다 K 더한 건 다 B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제 약간 평행이동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B에서 A 뺀 건 1 하나만 남는데. 자, 일단 내가 원소 지금 구성을 모르니까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 A, B, C로.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일단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가 들어간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 그쵸? 이렇게 3개짜리 집합이 완성이 된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될 거는 이거는 지금 나중 문제야. 원소의 합이 15라는 건 나중 문제고 B 차이가 1만 있다라는 걸 좀 추론을 해야 돼. 여기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시작돼요. 자, 봐봐. ABC에서 내가 K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문제에서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만약에 양수를 더했다 해봐. 그럼 얘네가 일정한 K 칸만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K가 여기 위치하고 B 더하기 K, C 더하기 K 양수를 더해서 K 칸만큼 미뤄졌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느낌인 거지 일단. 그치? 내가 이걸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야. B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B에서 A를 빼보세요. 그럼 누구 남니? B차 A는 이 상황에선 C 더하기 K만 넣는 거죠. C 더하기 K.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될까? B차 A라는 건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 빼는 거잖아. 내가 지금 요게 겹친다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야. 왜냐면 뺐을 때 하나만 남아야 되니까 어쨌든 2개는 겹친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니? 이거 2개가 겹친다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B 차이는 요거 2개 사라지고 이 C 더하기 K만 남는데 이게 지금 1이란 얘기잖아. 그 말은.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 이게 모순이란 거죠. 모순. 자, 이게 왜 모순이냐? C가 지금 내가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C가 가장 큰 애로 당연히 가정을 했겠죠? C가 지금 자연수 집합이니까. 그지? 근데 거기다 양수인 K를 더했어. 그럼 얘가 제일 큰 애잖아. 양수에다 양수 더해서 만들어진 가장 큰 애인데 걔가 어떻게 1이 돼? 될 수가 없겠죠. 자연수 C에다가 어떤 양수 K를 더해서 1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 요거 이해되니? 이 논리가? 이게 모순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뭐인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K가 양수일 때죠?
K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음수. 당연히 0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K가 0이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 A, B, C 놓고 B라는 집합을 이번엔 K 칸 땡겨지는 거니까 여기가 C 더하기 K, 여기가 B 더하기 K, 여기가 A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엔 B 차이가 얼마니? A 더하기 K죠. A 더하기 K. 그리고 논리상으로도 맞지? 가장 작은 자연수에서 어떤 음수 더해줘서 뭔가 작아질 여지가 있는 거니까. 요게 1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만족하는 식을 다 써볼게. 일단 A 더하기 K가 1, 그 다음에 A가 B 더하기 K, 그 다음에 B가 C 더하기 K. 이렇게 나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이 15다.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결국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조건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K라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면 돼. 대입을 해볼게. B 더하기 K가 되죠? 그러면 B라는 얘는 1-2K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괜찮겠네? A, B, C 세 문자를 다 한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또 여기다 대입해. B 1-2K를 대입해요. 그럼 C 더하기 K지. 해서 C는 1-3K다. 따라서 세 문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K랑 1-2K랑 그 다음에 1-3K를 더한 거고 걔는 어떻게 돼? 3에다가 마이너스 6K죠. 그게 15란 얘기지. 따라서 6K가 마이너스 9니? 그죠?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지. 실제 내신, 내가 항상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 요 문제가 실제 내신 난이도로 하면 어느 정도 난이도냐 라고 한다면 요 문제 정도면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8점? 8점, 최소한 8점은 넘어요, 난이도가. 쉽지 않은 문제다. 알겠죠? 물론 이제 광문, 광명, 그러니까 광명북고, 진성고 빼고 난이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항상. 광명북고, 진성고로 하면 요 정도는 한 5, 6점 정도 되겠죠, 5, 6점 정도. 괜찮죠?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어려운 문제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디테일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어. 조금 소문제들의 결합이 어려운 문제거든, 결국에 기본 문제. 이런 태도도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A, B, C 이렇게 표현됐을 때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공통수학 원에도 잘 쓰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 나왔을 때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좋죠. 매번 정리를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발상적인 풀이가 아니라는 얘기였죠. 자, 그럼 이제 명제와 조건 여기 나갈 건데 조금 수업하고 내 쉬는 시간 줄게. 봐봅시다. 일단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첫 번째. 나랑 같이 읽어볼까요? 명제는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도 되는 거예요. 식. 알겠죠? 자, 그러면 2는 3이다. 이건 명제니 아니니?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짓을 판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제니? 명제죠.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민수는 키가 크다. 명제니? 안 되죠. 참거짓 판별이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조건은 뭐냐? 명제와 조건의 차이를 잘 봐야 돼. 조건은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있죠.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에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표시 좀 해봐. 밑줄을 치든 뭘 하든. 일단 이게 포인트야.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어야 돼.
조건이란 건. 그 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때 비로소 참고지시 판별되는 걸 조건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2는 3이다. 얘는 조건이니 아니니? 변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아니고 명제인 거야.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애들이 이런 첫 페이지 학습을 잘 안 하는 거 선생님들도 알기 때문에 시험 문제 1번 같은 거로 낼 수가 있어. 다음 중 명제인 것 개수 구해라. 조건인 것 개수 구해라. 가나다라만 해놓고. 그러면 보기를 0개, 1개, 2개, 3개, 4개 해놓으면 딱 틀리게 하기 좋죠. 찍기도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 학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조건 같은 경우는 뭐야? x 빼기 1은 3. 이거 조건이죠, 조건. 이제 x가 4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참거짓도 판별할 수 있는 거. x 값에 따라서. 그러하다. 그다음에 진리집합이라는 건 이제 뭐 간단히 뭐 그런 거야. 진리라는 건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도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 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봐. 조건. 이거 조건이죠? 그럼 얘의 해는 어떻게 되니? 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 또는 4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값들을 모은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 그래. 되게 쉽지. 참인 거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합들은 보통 대문자 P, Q, R 같은 걸로 써요. 이런 식으로. 뭐 조금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를 나랑 같이 읽어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2는 짝수이다는 참임이 판별되니까 명제라는 거죠. 그지? 참고시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근데 여기 지금 2x가 x 플러스 1 이상이다. 이거는 x 값이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그지? 참고시를 판별할 수는 없다. 그치만 얘는 조건은 맞겠지? 그치? x 값에 따라서 참고시 판별되니까. 그런 거고. 여기 지금 여기 이그젬플이 있는 거에서 조건 Q 있죠. 여기 밑에 여기 x-2, x-8이 0보다 작다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부터 8까지 이렇게 조여지겠지? 해가 2차 부등식의 해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정수들 모아라 그러면 3, 4, 5, 6, 7이 진리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는 게 있어. 여기부터 조금 학습을 잘해야 돼. 자, 1번부터 읽어볼게. 조건 P,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 하고 물결 표시, 물결 표시. 우리가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 not P. 알겠죠? not P다. 이건 수학에서만 쓰는 기호는 아니고 모든 이제 논리학이 들어간 학문에서는 다 쓰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아. not P. P가 참이면 not P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P가 거짓이면 not P는 당연히 참일 거고. P의 진리집합을 not P라 했을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 된다는 거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니? 원래 거의 진리집합이 P라고 돼 있었어. 그러면 얘의 부정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걔의 나머지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조건 P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1인 정수 이렇게.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1, 2, 3, 4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근데 not P는 어때? 얘를 부정을 해볼게. 1 이상이다의 부정은 우리가 이상이다의 부정은 미만이 돼요. 미만. 이상이다의 반대가 되니까 미만이 돼. 그럼 얘는 1 미만인 정수가 되겠지. 미만인 정수. 그럼 얘는 구해보면 어때? 0부터 마1, 마2, 마3 이렇게 가겠죠? 그치? 그 상황을 봐도 어때? 요거 진리집합을 라지피라고 했을 때 얘 진리집합은 어떠니? 정수 전체 집합에서 1, 2, 3, 4 뺀 나머지 애들이 여기 다 모아지니까 P의 여집합이 되겠지. 되겠니?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해, 자연스럽게. 낙피는 원래 명제의 부정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봤듯이 얘가 거짓이면 거꾸로 얘는 참인 거잖아. 서로 참거짓이 반대되는 집합인 거야. 그치? 그래서 진리집합도 당연히 반대죠. 얘가 라지 P면 낙피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다. 괜찮겠죠? 조건 P에 대한 낙피의 부정은 P다. 부정했다가 다시 부정하면
자기 자신이란 거지. 낫피에 낫고 치면 이제 피다. 이런 얘기야,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를 잘 한번 봐봐. 미만의 부정은 이상, 초과의 부정은 이하. 여기 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미만의 부정은 이상, 초과의 부정은 이하. 이걸 말로 기억을 하지 말고 부등식 부정만 할 줄 알면 돼요. 작다의 부정. 얘 부정하려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 바꾸고, 원래 건 등호가 안 붙어 있죠. 부정에는 등호를 붙여주면 돼. 이게 되지? 얘는 어때? 부정하려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원래 거 안 붙어 있으니까 붙여주고. 거꾸로 얘의 부정은 뭐야, 그러니까? 뒤집고 원래 거 붙어 있으니까 원래 건 다음 거 빼주고. 부정은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 음수이다의 부정은 0 또는 양수이다. 여기는 외우는 건 아니죠, 사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거는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거고. 음수이다의 부정은 0 또는 양수, 양수이다의 부정은 0 또는 음수다. 돼 있죠. 자, 여기 이그젠플의 3번 봐볼게요. 3번. U가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 있대. 조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라는 건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이게 지금 요 Q 푼 방정식이에요. 푼 부등식.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x값은 지금 저 U에서 마이너스 2랑 2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라지 Q가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야. 그지? 그거를 하면 낫 Q는 뭐냐, 낫 Q는. 얘를 부정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꾸면서 등호는 없던 거 붙여준 거다. 그럼 얘 먼저 부등식을 풀어보면 얘는 이렇게 되잖니?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이겠죠? 그지? 실제로 이 마이너스 1, 0, 1들은 Q의 여집합이랑 정확히 같다는 얘기야. 여기서 마이너스 2랑 2 뺀 나머지가 Q의 여집합일 거잖아. 정확히 실제로 같다는, 실제로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 돼. 여기는. 자, 그 다음 여기가 또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일단 또는이면 합집합이야. 또는이면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면 교집합. 그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요 두 번째 게 좀 중요해. P 또는 Q의 부정은 다 부정을 해야 돼. 셋 다. P도 부정, 또는도 부정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돼. Q도 부정해. 그 세 가지를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집합은 P 여집합, 교 Q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되죠? P 그리고 Q의 부정은 P도 부정, not P, 그리고 부정 또는 Q의 부정, not Q 해서 P 여집합, 합 Q 여집합 그렇게 된다. 괜찮겠지? 그리고와 또는도 다 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실제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자, 요 지금 이그젠플 3번 있죠?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3 이상의 부정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 또는이지, 또는. 그럼 얘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부정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얘도 부정해. 그럼 얘 크다로 바꿔. 그리고로 바꿔. 그리고 작다로 바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까 우리가 교집합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는? 괜찮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사실 부등식의 부정은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데, 원래 명제를 원래 조건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원래 조건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얘의 부정은 뭐냐? 나머지 부분이지. 여기 이렇게 요 사이 이렇게 여기 빵꾸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판단하는 게 조금 안전해. 이해되겠니? 먼저 그려놓고 그 나머지 부분이 얘의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다음
자, 4번 동그라미. P이면 Q다의 참거짓 판별. 여기는 좀 쉬워요. 명제 이제 P, Q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 밑에 걸 한번 봐볼게. 이걸 이해하려면 X는 2, 조건이지, 조건. 그치? 우리 아까 명제 조건 구분한 방법 봤지? X제곱은 4도 조건이야. 그럼 조건 P가 들어가 있고 조건 Q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면이라는 말로 이어져 있어. 그러한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하면 이러하냐 라는 건 우리가 참거짓을 무조건 판별했었지. 이러한 가정하에 이러하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쵸? X는 2이면 X제곱은 4니? 참이지? 참거짓 판별되죠. 만약에 X는 3이면이라고 돼 있다고 해봐. X가 3이면 제곱한 게 4냐? 거짓이죠. 참거짓이 그냥 X값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판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명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명제의 구성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제라 한다.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뒤에 걸 결론이라 하고. 약간 뭐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박스로 돌아가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언제가 참이냐? 얘가 얘의 부분집합일 때 참인 거야. 쉽게 생각하. 알겠죠? 얘가 얘에 포함되면 참이다. 거꾸로 또 얘가 참이면 P가 Q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예시를 한번 볼 거야. P가 만약에 그러면 Q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완전히 포함이 안 된대.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되는 거야. 온전히 P의 진리집합이 Q에 다 들어가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알겠죠? 거꾸로 이 명제가 거짓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지금 명제 나와 있지. 4의 양의 약수는 8의 약수다. 이게 지금 명제죠, 명제. 조건과 조건이니까. 그러면 4의 양의 약수는 1, 2, 4죠. Q는 1, 2, 4, 8이고 P가 Q에 들어가지. 이게 포함되면 P면 Q이다는 참이다, 이런 얘기야. 되겠니? 실제로 어때? 4의 양의 약수면 8의 양의 약수인 게 참이 되죠.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요 예시도 봐볼게. 4의 양의 약수이다가 P고 6의 양의 약수가 Q야. 그럼 1, 2, 4고 1, 2, 3, 6이지. P가 Q에 안 들어가죠. 이런 건 P면 Q이다가 거짓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볼 거는 P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보여주는 원소가 딱 하나 있거든. P에서. 누구니 누구?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원소 1이야 2야 4야. 4죠. 4. 그치? 1, 2는 Q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P면 Q이다가 성립하지 않는 딱 유일한 원소가 4죠.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발레라 그래. 발레. 반대되는 예시다. 괜찮겠니? P이면서 Q는 아닌 것들을 우리가 발레라고 해. 알겠니? 요거 한번 적어봐. 왜냐면 여러분들이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판단을 할 때 써먹어야 되는 그 원소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말로 정리 안 해놓으면 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나랑 지금 머릿속에 넣어봐. P면 Q다가 거짓이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P이면서 Q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자연스럽니? 머릿속에 여러분들 딱 붙여야 돼. P이면서 Q이다가 거짓이려면 P이면서 Q는 아닌 다른 원소가 있어야 한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걸 집합교로 써볼게. 이게 이제 실전 시험이야, 이런 게. P이면서 Q가 아니다. 집합교로 어떻게 쓸까? P이면서 Q가 아닌 건 집합으로 어떻게 쓰죠? Q? 여집합으로 쓰죠. 여기 어떻게 채우면될까? 교로 채우면 되지, 교. 이해되겠니? P교 Q 여집합이 된단 말이야. P교 Q 여집합.
요것도 적어보세요. P교 Q 여집합이 네, 저 발레가 되는 부분이다. 즉 P차 Q죠. P차 Q. 그래서 내가 설명한 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야. 바로 밑에 줄에. 진리집합 P면 Q다를 거짓으로 판별할 때 PQ를 구할 필요가 없이 P를 참이 되게 하지만 Q를 거짓이 되게 하는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게 P교 Q의 집합이죠. 이해되겠지? 아, 그래서 이 명제에서 사가 아까 발레가 됐었죠. 그런 걸 설명을 한 거예요. 좋아요. 자, 5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 딱 여기까지는 흐름이 이어져야 돼서 우리 아까 그리고 또는이 서로 부정관계에 있는 거 봤었죠. 두 번째는 요거예요. 요거. 모든과 어떤이 서로 부정관계에 있어. 모든은 오를 뜻하고 어떤은 이게 모든이야 모든. 어떤은 영어로는 이제 some을 뜻해요. some. 그래서 이 서로가 부정관계에 있다. 알겠죠? 자, 읽어볼게. P가 전체 집합이래. 즉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그냥 전체면 모든 X에 대해서 P가 성립하겠지. 이거 자연스럽겠죠. 이건 참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P가 만약에 전체 집합이 아니야.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안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을 봐볼 거야. P가 만약에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니까 조건 P를 만족하는 그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죠.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치? 그 말이 이 말인 거야. 어떤 하나의 X에 대해서 최소한 P는 만족한다는 거죠. 어떤 P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은 한다. 이게 어떤 의미야? 이해되니?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딱 하나만. 그렇지? 얘는 참이 되고 만약에 P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P를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P이라는 당연히 거짓이겠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해되겠지?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 또 서로 반대관계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래. 이거 참이니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거짓이죠. 이거 만족하는 건 뿔마일밖에 없잖아. 모든 X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X가 뿔마일이 아닐 때는 거짓이므로 거짓 명제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명제는 어떠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한 게 1이다. 이건 참이니? 그치?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게 참인 명제다. 저 요 밑에 한 거고 말고 이거 부정. 미안해 얘들아. 요거까지는 해야 돼. 부정까지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정할 때 다 뒤집는다 했지? 또는도 뒤집고 그리고도 뒤집고 조건도 뒤집고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여기랑 여기를 뒤집으면 돼. 알겠죠? 모든 어떤으로 뒤집히고 P는 not P로 뒤집히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다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야. 딱 두 부분을 뒤집으면 돼요. 모든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자, 여기는 이그젠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 자, 일단 요거는 참이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는 참이야? 거짓이지. 만족하는 X가 단 하나도 없죠. 절대값 X는 항상 0 이상이니까. 그치? 얘는 일단 거짓이고, 얘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호 방향 부정시킨 거다. 요 부정은 참이네요. 부정은 참. 그 다음에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건 거짓이죠. 모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안 되죠. 그렇지만 얘 부정. 어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될 수 있지. 이건 참이지. 그치? 예쁘게 생긴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될 수 있죠. 얘는 참이다. 그러니까 밑에 거. n 플러스 2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냐. 단 하나라도 찾으면 돼. 단 하나라도. 홀수가 되는 거? 1 대입하면 되네. 1 곱하기 4.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죠. 그렇지만 이제 부정을 해보는 거야. n 플러스 2는 짝수가 되게끔 하는 이게 지금 원래 명제가 뭐니? 존재한다죠.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존재한다라는 게 적어도 한 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이란 말이야. 이게 어떤. 요 말이 이해되니? 존재한다라는 건 적어도 한 개 있다는 얘기고 그게 어떤이라는 멘트죠. 그치? 그러니까 예의 부정은 모든이 되겠지, 모든. 그치? 그래서 여기 부정이 지금 여기 좀 잘렸는데 여기 부정이 모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서 읽으면 존재한다 해서 갑자기 부정이 왜 모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모든 n에 대해서 nn 플러스는 짝수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발레를 보인 건데 뭐 n이 1이면 홀수이므로 안 된다 한 건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n이 2k일 때 n이 짝수라고 생각해봐. 이게 짝수 짝수? n이 짝수면 nn 플러스 2는 2k 곱하기 2k 플러스 2지. 근데 얘 짝수고 얘 짝수죠.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짝수야 짝수. 그치만 자 홀수 표현은 어떻게 하냐. 보통은 2k-1로 해요. 2k 플러스 1도 되지만 그러면 nn 플러스 2는 n에다가 이제 이 홀수 2k-1를 집어 넣어보는 거야. 2k-1를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1 되겠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어떠니? 2k-1 홀수죠? 얘도 홀수죠? 2k 플러스 1도? 짝수 2k에다가 1 뺀 거고 1 더한 거니까 이 되지. 홀 곱하기 홀은 어떠니? 홀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는 항상 홀수는 아닌 거고 그럼 이제 명제가 이런 거죠. 만약에 명제가 이래. 모든 홀수에 대해서 nn 플러스 2가 짝수다 라고 한다면 거짓이다. 모든 홀수에 대해서 nn 플러스 2가 홀수다 라고 하면 참인 거죠. 이해돼요? 요 말 이해돼요? 모든 홀수에 대해서 nn 플러스 2는 홀수이다가 증명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된다. 모든 짝수에 대해서 nn 플러스 2는 짝수다라는 명제가 만약에 나왔다 치면 걔도 참인 거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첫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여기 첫 부분은. 자, 100은 큰 수냐? 일단 거짓이죠, 거짓. 큰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집합의 정의랑 비슷하지. 집합도 기준이 명확해야 집합인 거잖아. 두 홀수인 자연수의 합은 짝수다. 이거는 명제니 아니니? 두 홀수의 자연수의 합은 짝수다. 명제야? 참거짓이 판별되는지를 보면 되죠. 참거짓이 판별되죠. 홀수끼리 더하면 짝수잖아. 그지? 참인 명제다. 6과 8의 최종배는 48이다. 최종배수는 24죠. 24. 거짓인 명제겠지. 명제 맞는 거죠. 거짓이고. 얘는 뭐야? 명제니? 조건이지, 조건. 그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니까. 예. 명제가 안 써. 세네가 크기 합은 180도다. 참인 명제겠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여기 1-4번에, 1-3번에 4번, 1-4번에 5번 이렇게 두 개 볼 거예요. 1-3번에 4번 보세요. 4번. x는 0이면 x, y는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쉽지. 이건 뭐 참인데 거꾸로 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y가 0이다. 이게 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 총 이제 이거랑 똑같은 말은 x는 0 또는 y는 0이겠죠.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넣을게요. 그 다음에 1-4번에 5번. AB가 양수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냐? 얘는 어때요? AB가 양수라는 거는 뿔뿔이거나 마마란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렇냐? 참이니? 거짓이죠, 거짓. 그렇지? 이렇다고 해서 이렇진 않다. 자, 아까 했던 거 좀 복습 좀 해볼게. P이면 Q이다의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는 어디 있다고 해서? P차 Q에 있다고 했지. P차 Q. 그죠? 집합교로 표현해보면
P이긴 하지만 Q 여집합 부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발레라 한다. 이해되니? 그 P차 Q죠. 그러니까 P에서 Q를 빼봐. 얘가 지금 P고 0보다 크다, B 0보다 크다가 Q야. 뿔뿔을 빼면 마마가 남죠. 마마가. 뭐 이런 데서 발레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얘는? 자, 여기는 고. 자, 2-2번 보세요. 2-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의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은, 그럼 우리가 일단 부정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냥 이거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지? 이거랑 같은 거를 고르래. 그럼 일단 1, 2, 3, 4, 5 보기 전에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안 될 조건이 뭐지? 그럼 0이 될 조건을 생각해봐. 0이 된다는 거는 둘 다 0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그거 말고는 다 된다는 거네, 이거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딨니? 둘 중 하나가 0이 아닌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지 않을까? 5번? 그죠? 이해되니? 둘 중 하나만 적어도 한 개는 0이 아니면 되잖아. 0이 아니다.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적어도 한 개라는 건 또는이랑 같은 말이겠죠. 알지? 이걸 계속 할 거야. 적어도 한 개. 적어도 이런 표현 나오면 또는이랑 비슷한 말이다. 자, 2-4번. 요거 별표 치시고. 거기 있는 그 표현 있죠? 이게 내신 시험에 쓰면 잘 나와, 요거. A-B, B-C, C-A는 0의 부정. 자, 일단 난 부정보다는 요 원래 거 좀 잘 살펴볼게.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A는 B, B는 C, C는 A.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쓰면 돼? 또는이라 쓰면 돼. 또는. 알겠죠? 이 표현을 아셔야 돼. 이렇게. 괜찮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부정을 해보면 뭐 여기 이제 그어지겠지? 요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뭐야? 어, 아무것도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0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아무것도 같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건 부정보다는 원래 거를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3-3 보세요. 요거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로 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상 7 미만의 진리집합을 나타내는 거 한번 찾아보래. 그럼 뭐야 얘는? 자, 우리가 요거 해석 좀 해볼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부등식 예시에서 봤듯이 이고죠, 이고. 이고 7 미만이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 이상은 q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q의 부정인 거 이해돼요? q의 부정이지. 그러니까 얘 낮q죠, 낮q.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q 여집합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고 이고 7 미만이다는 역시 p의 부정이네. p의 여집합이 되겠지. 괜찮아? 이해됐죠? 요거 찾아주면 되겠지. 이거 지금 딱 보니까 없죠? 얘 뭐야? 둘 다 여집합 붙었으니까 드 모르간으로 묶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될 건데 여러분들 근데 드모르간은 이럴 때만 둘 다 C 붙어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드모르간은 항상 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뭔 얘기냐면 내가 이 피그 Q 여집합을 드모르간으로 바꿔볼게. 그래 여러분들이 밖에다 그냥 C만 써놓고 맞춰주면 돼. 여기 뭐라 쓰면 돼? P 여집합 합 Q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되니? 어떤 경우에도 드모르간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 대표 예제 4번 해볼게. 네, 4번.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고집 판별해. X가 4의 양의 배수이면 2의 양의 배수냐 이렇게 읽는 거야. X가 4의 양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냐 참이니? 4의 배수면 2의 배수예요? 참이죠. 4의 배수면 2의 배수다는 참이지.
이거 거꾸로 한 건 참이야? 2의 배수면 4의 배수냐? 어때? 그렇지 않지? 무조건 그렇진 않죠? 거꾸로 한 건 거짓이지. 어쨌든 이건 참이다. 뭐 참이고. 그 다음에 무리수면 더한 것도 무리수냐? 요거 별표 쳐보.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둘 다 무리수면 더한 것도 무리수니? 발레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멘트거든. 이런 거 발레 찾을 때는 결론이 아닌 거에서 찾으면 돼. 뭔 말이냐면 무리수 말고 유리수에서 찾으면 돼. 유리수. 그러니까 원래 건 무리수인데 더한 건 유리수인 거. 그게 발레 찾는 방법이죠. P차 Q. 더해서 유리수 된다는 얘기는 무리수가 더하면서 지워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x를 뭐 예를 들면 2 플러스 루트 2, y는 뭐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거 무리수지만 더했을 때 유리수 되죠. 그러니까 잘못됐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제곱한 게 같으면 원래 것도 같냐? 이거는 거짓이죠, 거짓. 왜? 이거랑 같은 말은 x는 뿔마 y잖아. 그래서 발레가 되는 건 x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예를 들면 1하고 마이너스 1. 자, 요거 1하고 3이죠? 마지막 거. 그러하면 2 이상 3 이하냐? 요건 어때요? 이거 맞니? 1 때문에 안 되는 거지, 1 때문에? 그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표 예제 4번에다가 좀 이제 써볼 건데, 우리가 요런 예시 봤잖아. 당장 이제 공통수학 2 시험이 이제 요번에 끝이 났죠. 고1들 2학기 기말 시험이 났는데, 요번에도 나오는 멘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뭐 이런 거지.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a 플러스 bi는 0이면 a는 0, b는 0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뭐 당연히 거짓이니까 냈겠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0,0이어야 이게 허수가 0이 되는 거잖아. 실수부 0, 허수부 0, 그죠? 왜 거짓일까? 그럼 0,0 아니고서도 얘가 0 된다는 0 되는 일이 있다는 거네? 그치? 언제 대표적인 게 이럴 때죠. A가 1, B가 I 이러면 되지. 그치?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앞에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아무 멘트도 안 써 있어. A, B에 대한 조건이 안 써 있으면 얘는 A, B 만족하는 순수상 A, B는 무한계예요. 무한계. 무수히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는 뭐야? 언제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게 0이면 둘 다 0이다가 성립할 때는 반드시 이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 A, B가 실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실수라는 말이.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실수니까 B랑 붙어가지고 뭔가 이게 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I 곱셈이 안 일어나니까 그때는 00이라는 거죠. 요거랑 이제 잘 나오는 게 이제 세트로 2개예요, 2개. 요거랑 A 플러스 B 루트가 0이면 역시 둘 다 0, 0이 되는 건 언제야? A, B가 유리수일 때죠, 유리수일 때. 요 조건이 있을 때만 이게 된다. 이 조건. 되겠지. 아. 이게 없으면 그럼 어떤 예시가 있어요? A가 예를 들면 2가 될 거고 B가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러면 유리수는 아니지만 0 만들 수 있죠. 이해되니? 그지? 이런 게 시험에 좀 변별력 있게 잘 나오는 독이다. 그거 하나 챙기시고요. 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4-3번 볼게요. P 합 Q가 P래. 그리고 Q 교 R은 R이래. 일단 P 합 Q가 P니까 우리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상상이 되죠. 그럼 이제 뭔 얘기야? Q가 P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두 개 합쳤을 때 P라는 거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뒤에 건 보니 Q교 R이 R이래. Q교 R. 그럼 R이 조그만 애라는 얘기네. Q가 큰 거고 이렇게 Q고 R이 R이다. 괜찮겠죠? 그러면 R이 Q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뭐 이걸 이제 한 방에 그릴 수도 있지만 이 그림에 한해서는 R을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한 방에 그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두 개의 그림을 따로따로 그린 거야. 알겠죠? 따로따로 그려서 얘네 가지고 조합을 해서 찾아내는 거다.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R이 Q에 들어가고 Q가 T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3단론법이 성립을 하겠죠. RQP인 관계가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R도 P의 부분집합이다. 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니? 괜찮죠? 자, 그럼 이제 항상 참이라 할 수 없는 것만 고르래. 기억번. R이면 P다. 항상 참이죠, 요거 되고. 니은번. R이면 Q다도 되죠. 그 다음에 Q이면 P다도 되죠. 자, P면 Q이다는 모르지. 거꾸로니까. P면 R이다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리을 미음 고르면 되겠지? 괜찮겠죠? 자, 대표 예제 5번에다가 별표 주세요. 여기는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데 5-2번을 배울게요. 5-2번. 낫피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이래. 낫피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낫피를 일단 써볼게. 낫피. 낫피는 자, 부동호 방향 뒤집으면 예, 2고 또는 2고로 바뀌죠. 1보다 작다로 바뀌겠지. 그치? 요거를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4초가 1 미만으로 이렇게 바뀌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Q는 뭐 그대로 냅뒀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낫피를 일단 그려볼게. 낫피를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P 여집합이에요. 근데 낫피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P 여집합이 Q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Q가 품고 있어야 돼. 근데 Q는 지금 얘를 풀어보니까 X가 작다죠, 작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보다 작다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 Q가 P 여집합을 품고 있으려면 작다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얘가 지금 Q죠, Q. 전리집합 Q. 그래야 P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굉장히지. 그럼 이게 우리 이거 저번에도 해봤잖아요. 그지? 이런 거. 첫 번째, 경계값 찾기. 공통수학 1, 2차 부등식 때,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때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문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라. 항상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경계값을 찾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경계값을 찾은 거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두 개가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라. 즉 얘네 두 개가 같아져도 Q가 품고 있냐는 거야. 같아져도 품고 있죠. 얘는 색칠이고 얘는 빵꾸니까. 그지? 그래다 등호를 붙여도 된다. 이 정답이겠지. 됐죠? 저거 푸시면 이제 답이다. 뭐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네? 뭐야? K가 마이너스 4 이하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4 되겠지. 굉장했죠. 요걸 한번 해볼까? 5-4 숙제로 줄라 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U는 10이하의 자연수야. P는 2차 부등식으로 지금 진리집합이 세워져 있지. 그랬을 때 낫피면 Q이다가 참이 되게끔 하래. 일단 뒤에는 나중에 해석하고 낫피 좀 써볼게요. 낫피. 낫피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 미만이다가 지금 낫피죠, 낫피. 이러하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Q의 개수가 32개다. 이게 뭔 소리죠? 응? 자, Q를 어쨌든 Q가 내가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쳐봐, 원소들이. 근데 그 집합 Q의 개수가 32개래. 이거 무슨 얘기야? 32 하면 약간 눈치가 채지는 게 있지 않니? 32. 이게 33이면 문제가 못 풀어요. 34여도 못 풀고, 35여도 못 풀고, 36여도 못 풀고. 하필이면 32인 이유가 있는 거죠. 뭘까? 여러분들 이런 센스를 이제 자꾸 부리시면 좋은데. 32? 2의 5제곱이죠. 2의 5제곱. 그럼 뭔 생각이 들어? 그러면? 2의 5제곱이면? 집합계수지, 집합계수. 그지? 2의 n제곱이 부분 집합계수 그 공식이잖아요. 그러니? 음.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집합계수, 여러분 이런 32 눈치를 좀 챌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자, 요 6-4 보세요. 모든 양의 실수,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항상이라고 말 바꿔버리면 되죠. 항상 성립해야 된대. a 빼기 3. 이게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야. 항상 이게 성립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끔 하는 자연수 a 개수 구하라. 근데 지금 x 조건이 양이죠, 양.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 a 빼기 3의 조건은 뭘까? x가 양의 실수래. x가 0보다 크네야 지금? 얘가? 그럼 a 빼기 3이 어떠면 항상 0보다 커요? 일단 바로 생각나는 건 음수지 않니? 그치? 음수면 항상 크겠죠, 걔보다는. 그럼 0이면 어때, 얘? 0이면 항상 성립해? 0일 때? 얘는 지금 양수야? 그 얘는 0이야. 그럼 항상 성립하니? 성립하죠. 0이어도. 그치? 그래서 얘의 조건은 뭐야? 0 이하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게 사실 지금 단원만 명제지 공통수학 문제죠. 이게 공통수학 원 때 1차 부등식 문제예요. 이게 그대로 이 참고서에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이거 성립하지 않을 조건, 성립할 조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명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건데, 명제 사이의 관계.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뭐 명제 저기 증명 있죠? 증명 전까지만 할 거야. 317페이지까지. 명제의 증명은 조금 더 딥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여기는 좀 가볍게 들어보세요. 역과 대우라는 걸 볼 거예요. 원래는 역, 이, 대우 해서 총 3가지가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편하지? 이가 빠졌어요. 이라는 게 빠졌어. 역과 대우만 배우는 거야. 자, P면 Q에 대해서 가정 P와 Q를 서로 바꾼 걸 그냥 역이라는데 졸라 쉽지. 그치?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당연히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대우가 중요하죠. 대우. 여러분 대우 자동차 아니? 너네 모르나? 대우 자동차 몰라? 쉐보레 알아? 쉐보레? 쉐보레가 대우 자동차야, 옛날에. 예전 대우 자동차. 지금은 저기 매각됐죠. 아무튼 얘를 부정해서 서로 바꿔놓은 거를 대우라고 해. 대우. 낫Q이면 낫피다가 대우. 근데 핵심은 뭐야? 참거짓이 원래 명제랑 일치를 해요. 이게 포인트야.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똑같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밑에를 보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그럼 대우 명제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 원래 명제가 딱 봤을 때 참거짓 판별이 어려워. 그냥 딱 감으로.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 뒤집어 보면 돼. 대우로. 대우를 해봤더니
낫큐이면 낫피다로 바꿔봤더니 너무 쉬운 거야, 명제가. 그러면 그 명제, 대우 명제로 원래 거 명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대우 명제의 용도는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니? 원래 거를 판별하기 힘들 때. 역은 뭐 배울 게 없어. 뭐 역, 대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바꾸면 되는 거고. 자, 요거 이그젠플에 대우만 볼게요. 대우만. 요 첫 번째 거 대우하면 x제곱이 1이 아니면 x도 1이 아니다. 이런 거. 두 번째 거 부정하면 x는 0이 아니고 그러고 y도 0이 아니면 xy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대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낫피 낫큐만 하고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뭐 이거를 이해를 한번 해보긴 할 건데 나랑 같이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잘. 자, 이거 해볼게. P면 Q에다가 참이면 P가 일단 Q에 들어가는 건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보일 거는 낙Q이면 낙P다. 또 진짜 참이냐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우리 외운 거 있지. Q여 집합이 P여 집합의 부분집합되죠. 그치? 그 외운 공식이지. 이렇게 되므로 이거 당연히 참인 거야. 그치? 그래서 참거짓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원래 거가 거짓이면 당연히 대우도 거짓일 거고. 증명은 이렇게 간단하다라는 거죠. 되겠죠. 뭐 3단 논법은 뭐 아까도 했는데 이걸 뭐 이렇게 크게 테마로 놓을 건 아니고 PQ, P이면 Q이다고 Q이면 R이다면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이건 어렵지 않겠지. 그 다음에 요 3번이 이제 좀 중요해요. 3번.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아,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가 참일 때는 이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죠. 근데 이게 참일 때 우리는 앞으로 기호로 이 화살표 두 개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 기호를 고등학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대학교 수학에서 이걸 이렇게 써요. 이건 전 세계 공통이야. 원래 명제가 참일 때는 화살표 두 개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내가 외우게 해줄 거야. 좀 헷갈려요 이게 하다 보면 P면 Q에다가 참이면 P가 Q에 지금 이렇게 쏙 들어가는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P는 Q에 음, 들어가기,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어때? 괜찮죠? P가 Q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그러지? 그지?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 Q는 P에 들어가려면 저 그릇을 뗄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니? P로 충분히 가끔 헷갈린단 말이야. P는 Q에 들어가기에 충분. Q는 P에 들어가려면 요 그릇을 깨고 들어가야 되죠. 깨고 그릇을 깰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릇을 깰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은 쉽게 생각하면 큰 애고 충분 조건은 작은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P면 Q이다 참이고 Q면 P이다도 거꾸로 참이야. 그럴 때 이 쌍방향 기호로 나타내고 얘는 필요 조건도 되고 Q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한다라는 거야.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사실상 그냥 뭐니? 얘네 두 개가 같은 명제라는 거죠. 같은 명제. 그 동치 명제가 된단 말이야. 서로가 똑같은 명제다. 아, 음. 그 대표에 대해 7번을 봅시다. 7번. 자, 1번 볼게요. 1번. 여기다 대우를 써봐. 대우. 여기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떨 때 쓰면 좋냐면 부정형 멘트 있죠. 부정형 멘트일 때 대우를 쓰면 좋아. 그러니까 이거 XY가 만약에 3이 아니면 1도 아니고 3도 아니어야 된다.
그냥 뭔가 조금 살짝 복잡한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약간 대우를 써보라는 거야. 대우를 해볼게. 얘가 지금 Q 부분이죠? 낫 Q를 해봐. X는 1, 이고 Y는 3, 이면 X, Y 3이냐? 이거 묻고 있는. 이건 딱 정확하죠. 참이잖아.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 참이다. 1번 참이고요. 자, 2번. Y분의 X가 1보다 크면 X가 Y보다 크냐? 자, 이건 어떠니? 그러니까 이거 나 딱 봤을 때 양변에 Y를 곱하고 싶지. 그치? 그래,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참이다 이러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Y 곱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뭘 조심해야 돼? 양변에 Y 곱할 때. 부등식에서. 그치? 음수인지 양수인지 봐야 되지? 이거는 언제만 성립하는 거야? Y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죠? 근데 Y가 지금 양수란 말은 없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참은 아니다. 얘 어때? 뭐 제곱한 게 같기 때문에 원래 것도 같다. 여기 지금 뭐 필요충분도 판단하나이? 아니네. 이거 한번 필요충분 좀 판단 좀 해볼게. 제곱한 게 같으면 x는 y이다. 자, 요거는 요거고요. x는 y라는 요 조건은 그냥 요 자체죠. 그러면 내가 얘를 진리집합 p라고 보고 얘를 진리집합 q라고 한번 봐볼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p가 그릇이 더 크지. 그치? p는 x는 y도 담고 있지만 x는 마이너스 y도 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x는 y만 있고. 그러니까 p가 그릇이 더 큰 애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p는 q이기 위한 소문자로 써야죠. 조건이니까. q이기 위한 필요가 되는 거지. 필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되는 거. q는 p이기 위한 충분인 거고. 이해되니? 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음. 그다음에 7-2번 볼게요. 7-2번.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면 돼. 이번엔 역까지도 같이 해볼게요. 아까 내가 대우만 따졌는데, 자, 기억법.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난 역 보는 거지. 역 먼저 볼게요. 제곱한 거 더한 거 양수면 곱한 게 음수냐?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니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역은 거짓이지. 그 다음에 대우를 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기억권 대우 해볼게. 0 이하 이면 이런 얘기죠. 0 이하 이면 xy가 0 이상이냐. 이게 지금 대우죠. 자,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둘 다 빵이라는 얘기예요. 둘 다 빵. 그렇다는 얘기죠.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럼 그게 0 이하가 되려면 0일 때밖에 없는 거지. 괜찮죠? 그러하면 xy 곱한 거 양 0 이상이냐? 이거 어때요? 참이니? 참이죠. 0, 0이면 곱한 거 참인 거지. 그지? 응. 그리고 원래 걸로도 생각해봐. 곱한 게 음수란 얘기는 아무것도 0이 아니란 얘기고, 그렇단 얘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어쨌든 살아는 있다는 얘기니까 양수다. 이렇게 원래 거 명제로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다. 대우가. 일단 미음번. x랑 y랑 같으면 xz랑 yz랑 같냐? x랑 y랑 같으니까 같겠네. 원래 거 명제 참이네. 그러니까 얘는 대우가 참이죠. 그 다음에 역을 보다. xz랑 yz 이면 x랑 y랑 같냐? 이건 어떠니? 이건 어때? 같아요? xz랑 yz 같으면 x랑 y는 같니? 발레가 있죠, 발레. z가 0일 때. 그치?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찾냐? 뭐 물론 이게 그날 삘이 좋아서 찾을 수도 있지만,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얘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돼. 응. 얘를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일단 얘를 이항을 해. 그럼 얘는 Z로 묶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럼 이렇단 얘기는 Z는 0 또는
x는 y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다고 해서 x랑 y랑 같지는 않다. 필요 충분을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요 초록색이 필요죠. 필요. 더 큰 애니까. 이게 자, 그 다음 디귿박. 뭐 하면 좋을까? 딱 원래 거 명제 판단하려면 대우 괜찮겠지. 대우 부정이 있으니까 디귿번 대우를 해볼게요. x는 0 또는 y는 0 이면 xy가 0이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둘 중 하나가 0이면, 적어도 하나가 0이면 곱한 거 0이죠. 원래 거 명제로도 한번 봐볼게요. 곱한 게 0이 아니란 얘기는 둘 다 살아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둘 다 0이 아니다. 원래 것도 쉽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역을 봐볼게. 역은 둘 다 0이 아니면 곱한 것도 0이 아니냐. 역도 참이네. 그러니 이 경우에 자, 리을번. 요 표현이 중요하죠. 요 표현. 절대값 합이 0이다 라는 거. 저 말은 뭐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 즉 필요 충분 조건인 게 이거랑 같은 말이지. 이거랑 또 뭐랑 같아요? 요거랑 같은 말이죠. 또 뭐랑 같아? 요거랑 같은 말이겠지? 이렇게.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조건이 붙어 있을 때 다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만족을 하려면. 그래서 리을번은 원명제는 참이지. 원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명제 참인 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원명제랑 참고시술 같이 하니까. 자, 그럼 역만 판단해 보면 되겠네. 0이고 0이면 더한 거 0이냐? 역도 참이해. 이렇게 되는 거지. 좋아요. 요 7-3처럼 있잖아. 부정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뭐 생각하면 좋다? 대우 생각하면 좋다. 그치? 대우 뭐야? x는 3이면 얘 0이래.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네. 대입하면 케이크 그냥 나오네. 괜찮죠? 이 정도. 자, 이제 대표 예제 8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대우랑 3단 논법을 이제 같이 쓰는 파트인데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가볍게 어렵게는 아니고 모든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뜯어봐도 어렵진 않아. 여기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자, 그러면 일단 P면 낮추이다. 지금 얘가 참이라고 준 거죠. P면 낮추는 오케이. 그리고 뭘 눈치채면 좋냐면 나는 이 낮추를 이어주고 싶은 거야. 3단 논법으로. 낮추이면 어쩌고다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야.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그대로 냅두면 좀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하는 거야? 낮추이면 아리다로 대우를 시키는 거죠. 저게 참이면 얘도 참일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하니까 여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P면 낮추이고 낮추이면 R이니까.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니? P면 R이다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기억반이 참인 거죠. 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P면 R이다도 참이고 또 뭐도 참이야? 얘의 대우인 나달이면 나피다도 참이고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 됐죠. 자, 니은번 기억번 일단 맞고요. P면 Q이다 이고 그러니까 이어줘 그냥 P면 Q이다. 그다음에 저 두 번째 걸 부정을 하면 되죠. 대우를 Q이면 나달이다 이렇게. 그럼 이 가운데 게 이어지죠 이렇게. 따라서 P면 나달이다도 성립하겠죠. 나는 지금 아는 게 P면 나달인데 물어보는 건 얘죠. 대우해버리면 되겠지. 얘랑 같은 말은 R이면 나피다랑 같은 형.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참이네. 자, 디귿번 보자. P면 나달. 역시 이어주려면 두 번째 거 대우시키면 되겠네. R이면 낮추이다로 아니네. 그렇죠. 나달이면 낮추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가운데가 또 이어지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P면 낮추이다 알 수 있다. P면 낮추이다 아니까 대우시키면 Q이면 낮피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그럼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낮추이면 P다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낮추이면 P다.
요거는 항상 참은 아니라는 얘기죠. 좋아요. 음. 요거를 대표의 9 번. 목표까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네, 요거 봅시다. 이게 아까 근데 사실 내가 하면서 다 한 거예요.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으래? 0이고 0이면 0이고 0인 거고 얘는 뭐야? 0 또는 0이죠. 0 또는 0. X는 0 또는 Y는 0. 항상 요렇게 읽어야지 얘는. 그래서 X는 0 또는 Y는 0은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요걸 한번 거기다 적어 보세요. 어떤 케이스가 있는 거야? X, Y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치? X가 0, X만 0이거나 Y만 0이거나 둘 다 빵이거나. 괜찮니? 요거 적어 봐요, 여기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 그래서 X 곱하기 Y는 0이 더 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P는 Q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거죠.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충분 조건이고. 2번. 2번은 어떻게? 이건 이제 머리로 푼다기보다는 제곱한 게 크다를 머리로 푼다기보다는 저걸 이제 아까처럼 또 이렇게 빼봐요. 이렇게. 이거랑 같은 말은 x-y,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이렇단 얘기는 x 좀 내가 생략 좀 할게. 뿔뿔이거나 마마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뿔뿔이란 얘기는 일단 얘가 뿔이면 x가 y보다 큰 거고, 그죠? 얘가 뿔이면 또 x 더하기 y가 그냥 양수인 거고, 뭐 이런 상황이 있고. 근데 일단 이 정도만 파악을 해보고 한번 읽어볼게. Q는 X, Y 둘 다 양수여야 되네. 둘 다. 그죠? 그러면 P가 크니 Q가 크니? 쟤는? 당연히 P가 큰 거 아니에요? X, Y가 둘 다 양수다는 크면서 양수이기까지 한 거잖아. 그치? 얘는 조건이 더 까다롭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가 지금 너무 많죠. 딱 봐도. 그냥 얘 뿔뿔 마마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얘네 이제 조금 더 뜯어보면 사실 이런 얘기지. x가 y보다 커야 되고 x 더하기 y는 양수여야 되니까 이 경우가 이제 뿔뿔에 해당되죠. x 뿔 y 뿔. 그치? 이 경우는 x가 y보다 작아야 되고 x 더하기 y가 음수여야 되니까 이 경우가 x마 y마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이 되기는. 어쨌든 얘가 두 가지 케이스, 얘는 한 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p가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고 3번은 아까 설명했죠? 두 개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둘 다 빵빵 되니까. 어. 어. 네. 요 9-4번에 저 5번만 한번 볼게요. 5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를 고르라는 거야. P가 더 작은 거. 그지? 충분 조건인 거니까. 5번을 보면 P는 X, Y, Z가 같은 거죠. 근데 Q는 어떠니? Q. 이게 사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거는 다 빵이라는 얘기지.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얘기예요? X랑 Y랑 Z랑 다 똑같다. 이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PQ가 필요 충분 조건에 있죠.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만약에 P라는 명제가 조건이 X, Y, Z 같은데 그게 0으로 갔대. 그럼 P랑 요 Q랑 관계가 어때요? P는 충분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니? P가 충분인 거 돼요? 충분? 얘는 조금 더 까다로운 거지. 0이기까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야, 작은 거. 그러니까 Q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거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면. 자, 대표 예제 10번 볼게요. 뭐 그러하되 항상 옳은 거 고르래. not P가
낮추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자, 낮피가 필요 조건이지.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거꾸로 낮추이면 낮피다가 참이란 얘기인 거 이해되니? 낮피가 필요니까 낮피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써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얘가 참이니까 나는 뭐까지 알아? 대우명제인 피면 큐이다가 참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야. 일단 이 상황이지. 그러면 이 말인 즉슨 P가 Q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P교 Q가 P, Q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고 뭐 P 합 Q는 Q고 P 차 Q는 공집합이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이란 명제랑 그래서 구분이 잘 없어요. 같이 나와 같이. 자, 기억번 P 합 Q, Q죠. 기억번 틀렸고 P교 Q, P죠. 니은도 틀렸네. Q차 P 공집합 그거 모르죠. 그 다음에 P 여집합 합 Q 저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도 돼. 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P 여집합 합 Q 저거 나오면 지금 이 상황이니까 P 여집합이랑 Q랑 합치면 얘 전체 집합 맞네? 그림상으로. 그죠? 그렇게 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돼? 내가 잘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봐. 얘는 요거로 볼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드모르간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P차 Q의 공집합이겠네? 그지? P차 Q는 얼마인데? P차 Q는 공집합이죠,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U가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괜찮죠? 자, 마지막 미음번. P 합 Q의 여집합이지, 얘는. 드모르간을 쓰면 P 합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냐. P 합 Q는 어디 있어요? P 합 Q는 Q네? Q의 여집합이 어떻게 공집합이야? 모르는 거죠. 미음번은 확실하지는 않은 거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자, 10-4 해볼게요. 10-4. 요 다음 단원이 이제 명제 안에서 다음 단원이 이제 절대부등식이란 걸 배우게 돼. 거기가 이제 사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좀 설명을 충분히 곁들여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여러분한테 이제 좀 풀어볼 시간을 계속 줄 거야. 내가 알려주고 풀어보게끔 하고. 그리고 따져야 되는 조건들이 또 까다롭기 때문에 봅시다. P차 R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럼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니? 가장 먼저 할 거는? 정답은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누군가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P교 R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P에서 R 여집합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럼 뭔 얘기야? P가 R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니?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풀이가 있겠죠. 어쨌든 종착지는 똑같을 거야. P교 R이 결국에 공집합이라는데 P교 R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건 뭔 얘기야? P랑 R이랑 교집합이 없으니까 서로서로란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고 Q차 P는 또 공집합이래. Q차 P. Q에서 P를 뺐더니 공집합? 그럼 Q가 P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Q를 여기다 그릴 수 있겠지. 그림이 완성됐죠. 자, 기억봐. P는 Q이기 위한 필요죠, 필요. P가 크니까.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고, 니은번.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그러니까 이게 P가 R 여집합에 들어가니, 얘들아? P가 R 여집합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지? P가 R 여집합에 지금 포함돼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맞지.
이렇게 보든가, 풀이 방법이 항상 다양한 거야. 그렇게 그림으로 보든가, 아니면 P가 알려집합에 들어간다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단 얘기고, 그치? 이걸 또 표현을 해보면 이게 P란 얘기고, 그렇지 않니? 이해돼요? 얘가 얘 들어간다는 얘기는 두 개 교집합하면 그냥 P라는 얘기잖아. 얘가 P차 R이죠, P차 R. P차 R이 P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P차 R이 P냐. P차 R은 P 맞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접근 방법이 다양하다. 자, 어쨌든 니은은 맞고요. 디귿번. R이 낮 Q에 들어가냐? 아니네. 낮 Q 이게 P로니까 낮 Q가 커야 되는 거지. R이 뭐래? R이 P로니까 R이 커야 되는 거지? 그지? 나도 지금 배고파가지고 정신이 없다. 야. 나 R이 크네. R이 Q 여집합. Q 여집합이 훨씬 큰데? 요건 틀렸죠? R이 더 작은 애죠. Q 여집합이 훨씬 큰 애니까. 그런 눈빛을 나한테 쏘지 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럴까? 일단 요거 수업 12일까지만 할게. 10일까지만 하고 숙제는 315까지만 낼게요. 알겠지? 대표 예제 10일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자. 여기 어렵지 않아.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하고서 내가 아까 얘기한 절대부등식? 재밌어.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대하고 수요일 날 오세요. 자, 두 조건에 대해서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 이래. P가 Q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P가 품고 있어야 돼, 이래. 여러분 이거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니? P가 Q를 품고 있어야 돼. Q는 일단 부등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풀 수 있죠. 절대값 X 부등식.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림을 안 그려봐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2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요거 두 개 구해주면 되겠죠. 요건 동시에 만족을 해야겠지? 동시에. 그래서 이고다. 알겠지? 2번은 어떻게 하면 돼? 충분 조건이다. 그럼 이 명제가 그냥 참이란 얘기야. 이 명제가 참이란 얘기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대우도 참인 것이. x 플러스 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8도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이다가 해인 거니까 얘를 대입을 하면 4 플러스 2k 플러스 2k 빼기 8는 0 된다는 얘기야. 4k가 4니까 k값 1이겠지. 괜찮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주간지 꼭 풀어오세요. 알겠죠? 8문제 답지 봐가면서 어떻게든 해와.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수원 그래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시키는 거